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적 최고 금리 인하가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금융사는 이제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사는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최대한 회수율을 높여야 되고 자기네들의 부실률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신용이 낮아서 저소득, 저신용 이런 취약계층 분들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경제 용어로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금융사의 이익과 안정이라는 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양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요. 이런 신용 낮은 서민 계층들은 금융 서비스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생활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가장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말씀하신 취약계층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분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취약계층 분들의 지원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한부모, 조손, 그리고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 차분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아동복지급여가 있습니다. 1인당 월 5에서 12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추가 아동 양육비의 경우 그 5세 이하 아동을 둔 그 조손 가족이나 만 25세 이상 미혼의 그 한부모 가족이 그 지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두 번째 청소년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급여의 경우 월 10에서 17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며 검정고시 학습비의 경우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복지급여 부분 봤고요. 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그 기타 공과금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 뭐 휴대폰 요금 감면 그리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이제 경감 등 면제 지원이 이제 발생되고요. 추가로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 보증금과 그리고 교육비 대출 상품 등을 이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의 자산 형식을 돕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산을 형성하는 걸 돕는다라는 건 잘 와닿진 않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성실하게 이제 자금을 상환한다든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손 의료보험을 지원하게 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이제 금융회사에 적금을 들어갔을 때 정부가 이제 만기 일시 때 추가로 이제 이자 부분을 더 지원해드리는 그런 다양한 지원 제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제가 제도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언급한 제도들을 확인하시고 절차를 보시려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및 그리고 국번 없이 129번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129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민구 전문가께서 우리 금융사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한 주간 관련해서 전화, 문자가 많이 왔거든요. 네네. 사례 하나만 그중에서 추려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해결 나와 있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류 쪽 회사에서 재직 중인데 이분이 배우자와 아이 총 4분의 이제 식구가 있는데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배우자의 이제 병원비로 대출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이제 신청 고민을 한번 저랑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이분은 경황이 없으셔서 그런지 은행권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러네요. 러땡땡 캐시나 산땡 머니나 이거 아실 거예요. 어떤 건지. 그렇죠. 간접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분이 가장 큰 문제는 다 고금리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등급이 다소 나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은행에 일반 신용대출을 문의하실 경우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가 이분의 설계를 어떻게 해드릴지 3가지 방안을 만들어 왔는데 3가지나 준비하셨어요. 네, 예시안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분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가 통과될 확률이 적지만 그래도 간혹 우리가 은행에서 신규 대출로 직장인 신용 대출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든 A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B안의 경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원 상품 중 바꿔드림론 가이드에 이제 부합이 되는 경우인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대출 세 곳이 은행권 한 곳으로 이제 채무 통합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확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금리 면에서는 은행권보다는 이제 금리 면에서 한 6.5에서 10.5% 정도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까지 살펴봤습니다. 바꿔드림론의 문의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세 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A안, B안,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C안을 제가 제시해드리는데요. 햇살론 대환 상품과 생계자금 대출로 기존의 채무를 이제 고금리 채무를 다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부족하다면 사이돌 대출로 추가로 해서 모든 고금리 채무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금리 면에서는 약 10% 내외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신용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안 중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융사마다 다양한 고금리 대안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대안까지 좀 짜봤는데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에게 또 문의를 주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함께 저희가 고민을 해드리거든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단에 나가고 있죠. 문자 013-3366-8288번, 8289번 열려 있고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언제든지 24시간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아동복지급여나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기타 공과금 관리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조금 더 깊이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네네.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셔서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복지급여의 경우 지원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원이 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의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5세 이하의 아동을 둔 조손가족,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라는 분들, 그리고 미혼, 만 2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가족,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들 다양하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마저도 궁금하시면은 9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청소년 복지급여와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청소년 복지급여의 경우 1인당 월 10에서 17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이 된다고 했고 검정고시 학부모의 그 검정고시 학습비에 이제 지원이 받는 분들은 이제 한부모 청소년을 이제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우리가 검정고시 학원에 이제 수강을 하는 경우에 해당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녀가 이제 크고 있는데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있었던 거 총정리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가 혜택이 되는지 여부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연관 검색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정부 지원 상품이 잘 찾아보고 지원해보고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내용들 준비를 해주셨네요. 채무 영수증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나침반 여민구 금융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